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선우 여사는 거울 앞에 서서 살짝 불룩해진 배를 만져보았다.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임신이라니 자신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남편 강태준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이 비밀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그녀는 몇 주째 고민하고 있었다. 엄마, 식사 준비됐어요. 아래층에서 며느리 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우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단을 내려갔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혜원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너희들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선우 여사가 입을 열었다. 준혁은 밥을 뜨다 말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혜원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 임신했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혜원의 젓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준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요?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임신했다고 의사 선생님께 확인받았어. 준혁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는데. 선우 여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농담 아니야. 내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준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지금은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어, 너. 선우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버지의 아이가 맞아. 혜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준혁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셨다고 이런 무모한. 준혁이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거야. 선우 여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준혁은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시죠? 내 아버지야. 선우 여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선우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배 속에 자라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 아이가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어머니가 식탁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혜원이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어젯밤에 더 얘기해 보셨어?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혜원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어머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이 말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선우 여사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든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격렬했다. 저녁 무렵 준혁은 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선우 여사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렴. 준혁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준혁이 말했다. 선우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놀랄 만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의 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선우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의 아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준혁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선우 여사는 한동안 침묵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해줄게. 지금은 그냥 내 선택을 존중해 주렴.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물꼬는 트인 듯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선우 여사의 임신 소식에 갖가지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몰래 새 남자를 만났다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선우 여사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이웃집 박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우 씨, 소문이 맞나? 정말 아이를 가졌다고? 선우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박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야? 선우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강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박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할머니, 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우 여사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우 여사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런 시선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혜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중 나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선우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혜원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혜원은 시어머니의 짐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해놨어요. 좀 쉬세요. 선우 여사는 고마운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혜원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적어도 겉으로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았다. 준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노골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음 주 선우 여사는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준혁이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지만 그녀는 혼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는 그녀의 차트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우 씨, 고령 임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산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나이가 있으시니 여러 합병증의 가능성도 있고요. 선우 여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 하지만 이 아이는 꼭 낳고 싶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더 자주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 식이 조절과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해요. 선우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다. 의사의 말대로 위험은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했다.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그의 사랑의 증표였다. 집에 돌아오자 준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검진 결과는 어떠세요? 선우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고령 임신이라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큰 문제 없다대. 준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번에는 제가 꼭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선우 여사는 아들의 걱정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녀의 건강은 걱정해주고 있었다. 몇 주가 더 지났다. 선우 여사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이제는
임신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다. 어느 저녁 준혁이 어머니의 방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조용하고 진지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우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소원이 있었어. 준혁은 조용히 기다렸다. 내 아버지는 가족을 무척 사랑했어. 특히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거라는 기대가 컸지. 하지만 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선우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내 아버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원한다면 우리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의 DNA를 보존하는 거였어. 준혁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내 아버지는 자신의 정자를 냉동 보관했어. 그리고 내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싶다고 했지. 선우 여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준혁에게 건넸다. 병원의 동의서와 시술 관련 서류들이었다. 난 오랫동안 고민했어. 내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그의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결국 결심했지. 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싶었어. 준혁은 서류를 읽으며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아이였군요. 선우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의 아이야.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내 동생이지.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이해와 존경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우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그의 사랑의 증표란다. 그날 밤 준혁은 혜원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혜원은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이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난 어머니를 오해했어. 이제부터라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 혜원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어머님을 도와드려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도. 준혁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상황이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의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임신 7개월째 선우 여사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준혁과 혜원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선우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다행히 아기는 별 이상 없대.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검사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가능하면 누워서 지내셔야 합니다.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정말 괜찮은가요? 네, 다행히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령 임산부이신 만큼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준혁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혜원이도 회사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돌봐드리기로 했어요. 선우 여사는 감사함에 눈물이 났다. 너희들 때문에 정말 고맙구나. 혜원이 선우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희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을게요. 이제는 아기와 어머님의 건강만 생각하세요. 그날부터 준혁과 혜원은 번갈아가며 선우 여사를 돌보았다.
준혁은 회사 일을 조정해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혜원은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도맡았다. 그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선우 여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이웃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준혁이 어머니의 상황을 가까운 이웃들에게 설명하자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박 할머니는 직접 보양식을 만들어 가져왔고, 다른 이웃들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임신 9개월째, 선우 여사는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다. 준혁과 혜원이 함께 따라갔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준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우 여사는 통증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만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분만실로 안내되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고령 산모였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상황을 살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안심시켰다. 진통은 예상보다 길었다. 준혁은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혜원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을 거야. 어머님은 강한 분이셔.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의사가 분만실에서 나와 준혁에게 미소를 지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준혁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선우 여사는 지쳐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준혁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선우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준혁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져보았다. 어머니, 이름은 정하셨어요? 선우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라고 부르고 싶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 좋은 이름이네요. 하늘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선우 여사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박 할머니는 직접 만든 미역국을 들고 왔고, 다른 이웃들도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다. 선우야, 아기가 정말 예쁘구나. 박 할머니가 하늘이를 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선우 여사가 답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에 존경을 표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준혁과 혜원은 하늘이를 돌보는데 온 정성을 쏟았다. 준혁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하늘이를 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었다. 혜원은 아기 옷을 정성껏 빨고 다림질했다. 그들에게 하늘이는 특별한 선물이었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준혁이 하늘이를 안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우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내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하늘이가 태어난 지 1년, 선우 여사는 작은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준혁과 혜원,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이 모였다. 벌써 1년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혜원이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말했다. 하늘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밝게 비추었다. 준혁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케이크를 놓았다. 아버지, 하늘이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우 여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야. 하늘이는 조금씩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그의 미소, 눈빛,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강태준을 떠올리게 했다. 그것은 선우 여사에게 매일매일이 기적처럼 느껴지게 했다. 저녁 식사 후 준혁은 어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어머니, 이건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선우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은색 팔찌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 팔찌는 우리의 약속을 상징한다.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아이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태준. 선우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팔찌를 손목에 차고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무엇인가를 이해한 듯 그녀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하늘이를 통해 계속되고 있어요. 준혁이 말했다. 선우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내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이를 통해 우리 곁에 남아있단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선우 여사는 하늘이를 안고 창가에 앉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이에게 속삭였다. 너는 기적이란다, 하늘아. 아빠와 엄마의 약속이자 사랑의 증표야. 하늘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그의 눈동자에는 강태준의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늘이가 2살이 되던 해 준혁과 혜원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선우 여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태준아,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지게 됐어. 그날 밤 선우 여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혜원의 출산이 가까워지자 선우 여사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보약을 지어 먹였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며느리를 세심하게 돌보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혜원이 말했다.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니 너무 든든해요. 선우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한 일이지. 우리 가족은 서로를 돕는 거야. 하늘이는 이제 집안을 뛰어다니며 모두를 웃게 했다. 그는 형이 될 것이라는 소식에 신이 나서 혜원의 배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아기가 말해요? 하늘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태어나면 너랑 많이 놀 거야. 혜원이 대답했다. 준혁은 하늘이를 안고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혜원이 딸을 낳은 날, 병원은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선우 여사는 손녀를 안아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선우 여사가 물었다. 준혁과 혜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은하라고 지으려고요. 준혁이 대답했다. 하늘이의 누나가 되어줄 은하. 선우 여사는 감격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과 은하. 정말 멋진 이름들이구나. 하늘이는 조그만 누나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은하 누나 안녕.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두가 웃었다. 준혁은 아들과 딸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족은 이제 더욱 완전해졌다. 하늘이가 4살이 되던 해봄, 선우 여사는 하늘이를 데리고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날씨는 따스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아빠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가 묘비를 가리키며 물었다. 선우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제 이름이 하늘이에요. 하늘이가 다시 물었다. 맞아. 내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야.
하늘이는 작은 손으로 묘비를 만졌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이에요. 선우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는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는 가족 모두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었다. 준혁은 자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혜원은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소중히 보관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늘이가 묘소 앞에 앉아 물었다. 선우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가족을 무척 사랑하셨고,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셨지. 아빠는 저도 알아요? 선우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사랑하셨어. 하늘이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묘비 앞에 가져온 작은 꽃다발을 놓았다. 아빠, 저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랑 형아랑 누나랑 모두 행복해요. 선우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선물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미래였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하늘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선우 여사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다. 준혁과 혜원, 그리고 이제 6살이 된 은하도 함께 학교로 향했다. 긴장되니? 준혁이 하늘이에게 물었다.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형아. 전 용감하니까요. 선우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는 강태준의 용기를 물려받은 것 같았다. 그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 입학식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다. 준혁은 사진 속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지도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선우 여사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늘이를 통했어. 그날 저녁 선우 여사는 남편의 사진 앞에 하늘이의 입학 사진을 놓았다. 태준아, 보이니?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에 갔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하단다. 하늘이가 10살이 되던 해, 그는 학교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했다. 하늘이는 고민에 빠졌다. 엄마, 저는 아빠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요? 하늘이가 물었다. 선우 여사는 아들 옆에 앉았다. 하늘아, 내 아빠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렴. 형아가 들려준 이야기, 내가 들려준 이야기.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빠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했죠. 그럼 내 아빠는 너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분입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나를 보기 위해 특별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하늘입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 속에 살아계십니다. 형아는 아버지가 용기 있고 따뜻한 분이었다고 말해줍니다. 누나는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나와 같다고 해요. 엄마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의 글은 학교에서 최우 수상을 받았다. 선생님은 그의 진실된 마음이 담긴 글에 감동했다고 했다. 하늘이는 상장을 들고 집으로 달려와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제가 상 받았어요. 선우 여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잘했구나, 하늘아. 아빠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선우 여사의 55번째 생일. 가족들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주른혁과 혜원, 그리고 이제 12살이 된 하늘이와 14살이 된 은하는 모두 함께 모였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혜원이 케이크를 가져오며 말했다. 선우 여사는 감사함을 표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행복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고 그의 사랑의 증표인 하늘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엄마,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하늘이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선우 여사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액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늘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준혁과 혜원, 은하와 하늘이, 그리고 선우 여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위로 구름 사이에 강태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선우 여사는 말을 잊지 못했다.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도 포함해서요. 하늘이가 설명했다. 선우 여사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하늘아. 준혁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작은 케이스를 들고 돌아왔다. 어머니, 이건 아버지의 바이올린이에요. 제가 하늘이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늘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활을 올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강태준이 좋아했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이었다. 하늘이의 연주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선우 여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하늘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의 강태준을 보는 것 같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도 물려받은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하늘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아빠처럼 잘하고 싶어요. 하늘이가 말했다. 선우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너는 이미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단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선우 여사는 혼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남편과 대화하듯 속삭였다. 태준아, 우리의 약속을 지켰어. 하늘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정말 너를 닮았어. 가끔은 하늘이를 보면 내가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해. 그녀는 남편에게서 받은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12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해. 준혁이와 혜원이는 좋은 부모가 되었고 은하와 하늘이는 서로를 아끼며 자라고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남겨준 선물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단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다. 선우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태준아, 고마워. 내가 준 마지막 선물로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 하늘이는 우리의 사랑의 증표야.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라며 내 사랑을 이어갈 거야.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남편이 그녀의 말에 미소로 답하는 것 같았다.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태준아. 그것은 하늘이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계속될 거야. 영원히. 선우 여사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고 그의 사랑은 하늘이를 통해 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끝나지 않은 사랑의 증표였다.